네, 안녕하세요. 랑카프입니다. 어제 제가 플러스 4에서 이득 심리 가져갔을 때 세비지 자사에서 마음대로 해먹는 거를 알려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 마음대로 해먹는 거에 대한 파회를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나아요. 해서 오늘은 그 플러스 4 상태에서 세비지를 잡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회 방법이나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거나 주의사항 같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영업용 멘트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플러스 4 상태에서 이제 입 가져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어제 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올린 영상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있죠. 요거 둘 다 플러스 4 상태에서 세비지 자세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요거 하고서 자세를 잡고서 이제 심리를 거는 거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지난 거에서 이제 물론 자세를 안 잡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세를 잡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더 짚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순서는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작성을 해서 나온 순서고요. 뭐 빠진 게 있을 수 있는데 안 쓰는 기술이라거나 좀 그냥 버리는 기술일 가능성이 있어요. 패링 같은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비지 LP입니다. 요거는 사실 사용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요거하고 모션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드를 시켰을 때 플러스 0입니다. 플러스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뒤 상황에서 동등한 상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딴 거는 막히고 막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막 이러면은 제가 한번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상대가 뭘 내민다 치면은. 뭐 안 내미면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파괴 방법은 심플하게도 그냥 안 주면 됩니다. 상단이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냐? 횡을 돌면 됩니다. 시계횡. 시계횡을 돌면은 피해집니다. 돌고서 때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요게 나오죠. 요게 생각보다 횡을 좀 잡아줘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타를 이렇게 안 잡아버리면 말짱황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이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이건 못 왔네요. 딜레이 안 주면 못 왔네. 그럼 마이너스 9 그냥 이렇게 깔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딜레이를 주면 아마 이렇게 딜레이를 주는 경우는 안 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맞겠죠? 딜레이를 주면 또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막히고 개겼다 막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그래서 횡 안기를 해서 파괴할 수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의 파생이 다르겠죠. 요거는 잡지 않을까요? 글쎄요. 1도 못 잡습니다. 결국 세비지 잡고서 LP에 털리는 경우는 시계횡을 도는 거에는 모두 다 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완벽하게 파괴되는 경우는 이렇게 안 잡아버리면 된다. 안고서 이렇게 때리면 돼요.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긴 하죠. 좋긴 한데 플러스 0인데 만약에 상대가 시계횡을 의도적으로 많이 돌고 있다 그러면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좀 그게 힘들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제가 돌지 말라고 이걸로 다 이제 묶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도 이제 피하기가 어렵겠죠. 다음 세비지 RK 호민기. 요거죠. 요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횡을 잡는 용도로 써요. 횡을 잡는 용도. 근데 막히고 0이에요. 그죠? 막히고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아까 LP랑 같이 섞어서 써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횡을 조금만 돌아도
되는 경우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만약에 횡을 조금만 돌아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를 횡가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피해주죠. 이렇게 횡안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횡안기 깔끔하죠? 이렇게 된다는 점. 횡안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많이 피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뭐 다 상단인데다가 호밍기가 있어서. 근데 역시나 요번에 새로 나온 기술이 요거가 요런 상황을 좀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죠. 쉽게 못 돌게 할 거예요. 이게 용도가 그거예요. 돌지 말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걸로 가볼게요. 앉으면 파야 된다. 근데 이게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고 나서도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플러스 0인 상태에서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앉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은 동등한 상황을 가져가든지 히트를 시킬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이게 타이밍을 갖고서 가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매 순간 집중을 해서 타이밍 가드를 한다 그런 경우 아닌 이상 좀 잘 못 막죠. 잘 못 앉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프레임짜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이걸 하고서 그랬구나. 제가 이거를 이제 맞고 나서 원잽으로 개겼다. 그럼 이긴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이제 11프레임은 동시 히트 하겠죠. 미겔같이 이제 11프레임의 카운터기가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해야 엔간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서 콤보 때리면 되겠죠. 깔끔하죠. 동시 히트 하니까 10프레임에는 개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딴 애들은 괜찮은데 잭이라든가 갈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갈류나 잭이나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프레임 우선권이 있는데 상대한테 강한 10프레임이 있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캐릭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거죠. 하고서 때려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아파 이러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의 10프레임 딜캐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또 쓰는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개기는지 안 개기는지. 물론 개기면은 잘 알다시피 퀵쿡이나 하이킥으로 카운터가 낼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또 제일 안전 상황은 안자짠손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안자짠손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안자짠손이 이제 대부분 상황에서 또 좋은 상황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좀 상대가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말을 하니까 쓰게 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한 다음에 요걸 한다고 해도 안자짠손 있죠. 10프레임이죠. 이렇게 이게 왜 안자짠손이 유리해지냐면은 플러스 6인 상태에서 심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자세 심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은 기상킥이 나가지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이킥 나가잖아요. 이게 사실상 서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6 가져가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안자짠손도 사용가 가능하다. 자 해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플러스 0 상황 유도할 때 상대 횡을 잡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먹는 용으로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비지 1LK 하체트죠? 짠손류? 하체트는 이제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앉으면 되죠.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얘가 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얘기가 따로 되냐면 이게 아까 말한 횡안기가 여기에서 다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단은 다 세비지 LP 같은 경우는 상단 횡안기로 피해지고 그 다음에 세비지 RK도 횡안기로 피해지고 얘도 횡안기로 피해지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만약 이걸 잡고 싶어서 내가 자세는 잡았고 띄우고 싶어서 이거 썼다? 그러면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다 피해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걸로 요거가 있죠. 하고 요거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횡안기에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이 횡안기에 대한 방법으로 몇 가지 기술이 전체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좀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은 세비지 1RK 볼게요. 1RK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가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단순히 이제 앉아서 막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앉아서 막는 경우도 있긴 한데 더 이제 좋은 거는 개기는 거가 있죠. 14프레임까지 이깁니다. 15프레임짜리는 일단 퍼키 같은 게 있어서 어퍼류에만 동시 히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4프레임에는 맥없이 당합니다. 그럼 14프레임 이하의 카운터 기술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한테는 카운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뭐 안전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횡안기로 가드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14프레임까지 상대가 이기고 15프레임은 동시 히트한다. 자, 그 다음에 세비지 ERK, LK 당당하게 걷기죠. 당당하게 걷기가 이게 좀 나름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되는 게, 리치도 리치인데 그게 좋아요. 발동이 빨라요. 15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잽이랑 동시 히트합니다. 물론 이게 이득 손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긴 한데 동시 히트기도 하고 피 같은 거에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빨라서 써볼 만한 거예요. 아까처럼 14프레임 막 이런 거 하이킥으로 개겨봐야지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11프레임까지는 동등한 히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대가 10프레임 기술이 얼마나 세냐 이거가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얘도 좀 치명적인 단점이 시계 횡이에요. 1타는 맞긴 한데 2타가 안 맞아. 반시계는 잡아요. 반시계는 잘 잡습니다. 2타까지 잘 잡아요. 근데 시계 횡이 2타가 뻗쳐 그럼 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본인이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빠른 거 그냥 안전하게 1타만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11프레임 딜캐를 노린다고 생각 안 한다면 그렇게 해보시고, 근데 때리고도 3입니다. 마이너스 3 때리고도 손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맞춰서 하단을 쓰고 싶긴 한데 카운터는 무섭고 할 때 깔아둘 만한 기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프레임엔 동시 히트하고 10프레임에는 상대 우선권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비지 RP가 있네요. 세비지 RP 요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걸 가다 하고 나서 행을 시도했을 때 거의 안 피해졌거든요. 피해지긴 피해져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렇게 피해질 때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또 잘 피해지네. 뭐 여튼 이게 이쪽으로 피해지는 게 있어서 아까처럼 이제 안기를 하면은 이제 또 피해지기도 하겠죠. 조금 축 틀어져서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 말고는 엔간하면 암캐는 잘 잡죠. 예, 약간 틀어져서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계속 먼저 말을 진행을 하자면, 예, 시계 한 개만 피해지는 경우. 근데 방금같이 계속 맞았을 때는 아까 보니까 약간 축 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축 틀어져서 약간 좀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잘 피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리디알리사 같은 경우는 100% 피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캐릭 바이 캐릭으로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 안기가 횡각이 더 틀어져요. 네. 그런 시스템적 뭐라고 하지? 팁이 있죠? 네. 그거가 이제 잘 드러나는 게 레오 약보 사건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16프레임 발동이기 때문에 12프레임까지 동시 히트합니다. 요컨대 11프레임에는 카운터 터진다는 소리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뭐 상대가 11프레임 카운터 그렇게 안 세다 그럼 뭐 걱정 줘도. 그리고 이게 행으로 피해진다는 거는 이렇게 기술적인 파괴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횡상고라든가 백두산 혹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파란 거. 뭐 일단 이거는 키워 11프레임까지는 우선 히트고 12프레임 동시 히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녹화 한번 돌리고 있는 중이라 녹화 한번 끝나고 나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비지 3RP 귀신권. 그냥 엔간하면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다 털려. 피해지기도 하고 막히고 죽기도 하고 아무튼 별로 비추고. 차라리 쓸 거면 커킥을 써. 커킥이 더 나아요. 그럴 거면 커킥이 더 안전해. 커킥이 안전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별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유명한 죽는 기술이기 때문에 양행이 잘 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LK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계횡으로 파괴가 다 되는 걸 보여드렸죠. 네. 근데 얘는 이제 쓰는 용도가 있긴 있어요. 아예 이걸 안 쓰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단으로 개기이거나 짠손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잡아낼 수가 있어. 점프 스테이터스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때려줘. 분명히 10프레임이면은 저거가 돼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또 잽에 뜹니다. 콤보가 들어가요. 그럼 나는 저걸 한 번 맞고 잽을 내밀었을 뿐인데 콤보 한 번은 맞아야 돼. 상대가 잽 한 번 내밀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11프레임까지는 동등이고 10프레임에서는 상대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을 때 컷킥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할 때 한번 써보는 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비지 LK 이렇게. 요것도 이제 무릎이랑 판정이 똑같아요. 10프레임까지는 잽이 이깁니다. 그리고 시계횡에 매우 잘 털리는 스펙을 갖고 있죠. 정도 나쁘겠고. 근데 이거 설령 이걸 해서 2타까지 쓴다고 쳐도 문제가 만약에 상대가 시계횡한기를 하면은 택도 없어요. 아니 물론 이미 횡돈 순간 안 맞아. 이건 2타도 이렇게 따로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약 올릴 수도 있겠죠. 여튼 요것도 사실 좀 좋아지긴 했어요. 버프를 받긴 했는데 저는 좀 쓰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웨너퍼도 시계로 피해지는데 굳이 저걸로 반시계를 잡겠다고 저걸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저게 반시계를 잡았다 뭐 이러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시계를 잡진 못한다. 근데 좀 치명적으로 못 잡죠. 그래서 저는 이 기술 좀 잘 안 쓰는 걸로. 그리고 2타 카운터 나가는 거는 이제 좀 재미가 있죠. 2타에 이제 카운터 나면 이렇게 콤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또 굳이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느니 이제 이게 왔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득이 커요. 이건 맞추긴 하는데. 굳이 이제 세비지 뒤에 왼손이 생긴 이상 저는 굳이 안 쓰는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기술이죠. 요번에 시계 버프 먹은 뒤엔손입니다. 세비지 뒤엔손 호밍기가 됐죠. 호밍기 된 게 되게 커요. 중단 호밍기는 14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프레임짜리하고는 동등권이고 11프레임 이상부터는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걸 왜 쓰냐면은 아까 말한 시계횡 안기 같은 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죠. 내가 리스크는 별로 리스크와 리턴이 별로 없긴 한데 상대한테 좀 짜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이긴 하죠. 만약에 저거 찍기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리턴이 좀 나쁘지 않은 편인 게 이제 하단 때리고 돌았는데 맞췄어요. 그럼 플러스 8이야. 33D 대 플러스 8 상황이면은 또 되게 좋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맞춰놓고 이제 이득 세게 가져왔으니까 막 덩크가 한 번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막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플러스 8이니까 개길 것 같으면 하이킹 한번 해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요 기술에는 일단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지금 일단은 요거를 막혔을 때는 단순 스펙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이고 딜캐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시계 이타가 아주 잘 피해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잘 피해져. 아주 잘 피해져. 물론 이제 요걸 잡겠다고 이제 또 나오는 방식이 또 나오겠지.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거 개기면 되지 않을까? 개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안 보고 질러야 돼. 그냥 안 보고 질러도 힘들어.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렇게 깔아놓고 간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RP를 할 거냐. 근데 만약에 RP를 안 쓰고 그냥 안 쓸 거야, 2번 쓸 거야 하면 이렇게 개기면 카운터 나는 거예요. 그쵸? 돌고 도는 심리예요. 그래서 사실 요걸로 하는 심리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안전하다기보다 생각할 거리가 적은 거지. 생각할 거리가 적어서 이제 조금 쉽게 좀 더 개싸움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막혔을 때 상황은 잘 아셔야겠죠. 내가 이걸 막히고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가 뭔가를 하고서 지르긴 좀 애매한 프레임이긴 해요. 근데 그냥 눈 감고 지르는 거에는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걸 굳이 파괴한다면은 한 12프레임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까지. 근데 막 좀 프레임 큰 걸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세게 안 맞긴 한데, 이제 카운터는 맞을 수 있다 정도. 그래 참으시면 돼요 사실. 이게 이타가 행을 조금만 돌아도 피해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조금 다소 난이도는 있겠죠. 아무튼 요렇게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플러스 4에서 세비지 잡고서 하는 심리는 이런 식으로 파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 안 알려드렸다. 이거 할 때 잽하고 동시 히트잖아요. 그럼 플러스 2 가져가잖아요. 근데 상대가 짠손 했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쓴 사람이. 짠손 쓴 사람이 플러스 3.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잡겠다고 하면은 사실 아까 말했던 이제 자세 잡고 이제 요걸 쓰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세 잡고 그냥 헉킥 찔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점. 제가 뭐 말 안 한 기술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잘 안 쓰니까 좀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 좀 재밌는 건데, 요거 한 다음에 요걸 했을 때 만약에 상대 잽하고 동시 히트 한다? 그런 경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잽하면은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잽하고 동시 히트 했다 그럼 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벽에선 들어가요. 벽에서. 근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재미다.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녹화는 중단하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